예천 관아의 직강소에 의해 집도 재산도 빼앗기고 가족들마저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은 쫓기는 몸이 되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상관찰사 조병호를 만나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억울함을 벗어나야겠는데, 문제는 일개 촌민 백성을 안 그래도 동학 때문에 밤낮이 없는데 만나주지 않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방법을 연구한 끝에 조판서의 집사로 있는 재종형 출레의 소개로 그의 장지엘 조항국의 편지를 얻기 위해 서울로 갔습니다. 때는 당시 청일전쟁의 띠끝이고 전국적으로 봉기한 동학운동으로 민포군과 동학군이 대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편지를 얻어 내려오는데도 같은 난관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처음 출발하였던 문경 굴봉에 도착하였지만 아직도 관찰사가 있는 대구 감령까지도 만만찮은 노정이었습니다. 여기서도 학초의 노정 가사는 이어집니다. 용궁 영동 내려와서 가정 소식 자세 듣고 대구 감령 내려갈새 여의골 다다르니 한 사람의 거동보소 이사가는 경주 사람 손을 잡고 통곡하니 통곡은 무슨 일고 대답 없이 통곡하니 보는 사람 민망하다. 이 소년의 거동보소 울던 소리 진정하고 소방에 제쳐 앉아 진정으로 하는 말이 경주 산다 하오니 동향의 지인이요. 소에는 동이라 이셋에 가지 마오 나도 본래 살던 모양 호구는 걱정 없더니 진작 앉아 들은 말이 충청 삼도를 나가면 흉년 없고 밥 좋은 곳에 시정 없고 인심 좋다 하여 가산을 전매하여 경보로 짐을 매니 짐꾼은 둘이요 소신은 셋인데 모친 나이 33이요 20지경 청상인데 내 나이는 18세요 여자 나이 19세라 여러 백리를 나가니 청춘내가 발병나서 촌보도 갈 수 없고 해는 점차 석양되어 주점은 30리인데 절며 뛰며 한탄할째 마침 만난 빈말꾼에 닷돈 사세에 태워갈째 채를 지어 가는 거동 이산 모퉁이 저산 머리 구름같이 지나가니 따라갈 길 정이 없어 일보 황혼 저문 날에 길주막을 찾아가니 용궁 영동을 지나오면서 가정 소식을 듣고는 고향을 뒤로 하고 대구로 길을 잡아가는데 가는 연로에는 전날처럼 흉년에 먹을 것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아직도 길을 메우며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5년 흉년으로 살 길이 막막한 영변 치름에서 떠나온 18살 된 한 가장이 어린 신부와 젊은 어머니 이렇게 세 식구가 눈 빼고 코 베어 먹는 낯선 타양 땅으로 겁없이 떠나오면서 오는 도중에 어린 신부도 젊은 어머니도 모두 잃어버리고 가져가던 살림까지 모두 잃고는 혈혈단신 빈손으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기막힌 사연도 들었습니다. 세 식구가 경주를 떠나 충청도를 향해 머나먼 길을 가다가 어린 신부가 중로에서 발병이 났다고 합니다.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이 애처로워 지나가는 말꾼에게 5돈 삭서를 주고 말등에 태웠더니 말꾼이 어린 부인을 싣고 도망을 쳤습니다. 낌새가 이상하여 친꾼과 어머니를 뒤에 두고 빠른 걸음으로 따라왔지만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미리 약속하였던 주막에 다다라 보았지만 거기에 있을 리 만무하였습니다. 뒤따라오던 친꾼들도 젊은 가장이 보이지 않으니 짐을 쉬고 또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잠깐 사이에 부인과 재물을 잃고 빈손이 되었습니다. 모자는 날이 어두워 어느 산촌에 들렀는데 마침 그 집이 호라비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자신은 헛간에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방에서 잠을 잔 젊은 어머니는 그날 밤 그 호라비에게 회제를 하고 맙니다. 이런 사실을 보는 아들은 아침에 일어나 모친에게 길을 떠나자고 재촉하니 모친은 밤새 마음이 변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술 떠떠서 아들을 보고 여기에서 무슨 살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이런 애절한 사연을 여의골 복로방에서
하룻밤 묵고 있는 같은 고향인 경주 사람에게 통곡하고 털어놓으니 옆에서 듣고 있던 학초는 이 이야기를 앞에 몇 구절 소개한 노정가사에 담았습니다. 제사 낼고 가족 잃은 기막힌 사이를 듣고는 길을 나섰습니다. 군위와 효령을 지나 답으로 지나오는 동안에도 관병들이 행인들을 조사하고 다부에서는 일본 병정들도 보였습니다. 칠곡 부사가 동학군을 토벌하고 승절을 하고 저녁 늦게 돌아오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구에 다다른 학초는 감령의 통자를 넣었습니다. 영문에서 여러 사람을 거쳐 이춘일로부터 징청각 뒷방까지 안내를 받아 관찰사 조병호와 마주 대할 수 있었습니다. 학초는 서울을 다녀온 말과 함께 지난 8월에 조령과 중령 이남 안동 의성까지 4~5만 동학군이 예천 화지에 모여 동학 대도회를 연 일과 직강소에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지난 8월 28일 군수와 여러 번 통문이 오고 간 이야기와 방포일성으로 각자 귀가하던 동학이 패전형령으로 무수한 사상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빠뜨림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후 직강소와 군수가 허다 백성을 잡아 제사를 빼앗아간 후 거짓으로 동학군을 잡았다고 보고하고 이것이 들통날까 보아 누설을 없애고자 자신을 잡으려 하고 제사를 정몰당한 일을 고백하였습니다. 긴 이야기를 다 들은 관찰사는 특별한 관식 훈령을 내렸습니다. 한문으로 작성된 이 감결문을 알기 쉽게 풀이하면 감결 예천, 실십으로 기하한 자는 이미 평민과 한 가지라고 동학도를 달리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준 바 있는데 들리는 풍문으로는 남의 전답과 가사를 모두 빼앗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연 그러한가 하고 의아해하고 있었다. 이미 기화하였는데도 억지로 빼앗으면 스스로 살 길을 끊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민망하였다. 오늘 들은 바에서 말하니 본읍 우음동에 사는 박강래는 그 당시는 위협이 되었더라도 이제는 귀화한즉 편히 살게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소위 직강 아전들이 크고 작은 살림을 몰수해 가고 전답 또한 속공시켰다는 소문이 들리니 탄식이 절로 나오는구나. 이에 훈령을 바라니 박민의 가산, 집, 물자를 낱낱이 조사하여 그 물목과 같이 빠짐없이 도로 내어주고 전답 등은 일절 다시 넘보지 말고 집강과 아전은 엄히 다스려 앞으로 그 폐단을 막으라. 이 외에도 폐단이 있거든 즉시 조사하여 도로 내어주거나 빌려서라도 갚되 따라가서 잡는다면 형을 더하여 새로이 책망할 것이다. 가보 10월 15일 순찰사 수결. 관찰사가 직접 작성한 이 감결을 하부관청인 예천군수에게 전해질 것이고 앞으로의 전개되는 일은 다음에 이어지겠습니다.